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그리고 임기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 8개 핵심 문장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없구나입니다. 세간 일각에서 문고리 권력이라고 비판한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교체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야당과 언론이 이 세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아무 비리도 없었고 이번에는 검찰이 샅샅이 뒤졌지만 그 결과 비리가 진짜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새 비서관의 입지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 새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그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 비선 실세라고 지목된 정윤회 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실세는커녕 국정 근처에도 온 적이 없다. 그리고 이미 수년 전에 곁을 떠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은 뭐냐?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이 체육계 비리 바로 잡으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챙겼는데 그 과정에서 진척이 없어서 자신이 바로 잡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윤회 씨의 개입으로 둔갑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정윤회 씨 문제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라는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뭐 실세냐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세가 될 수가 없고 오래전에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사욕을 가지고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조응천 비서관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 바보 같은 짓에 다 말려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동생인 박지만 씨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의 대상에 포함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네, 네 번째 문장입니다.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바로 잡겠다라는 강조를 했었고 그 뒤에 이 김영한 수석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부분은 항명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본인이 재임 중이 아니었던 일에 대해서 나가서 정치 공세에 쌓이게 되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에서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국회에 나갔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야 한다. 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책임을 묻지는 않는 그런 뉘앙스로 느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항명파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항명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국회에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나가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주목을 받았던 인적 쇄신 부분, 인적 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각 개편 문제, 총리를 포함한 장관들 개편은 언급이 아예 되질 않았고 청와대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4대 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해서 청와대 특보단을 구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 들어보시죠.
그런 특보단을 구성을 해서 그 이제 국회나 또 당청 간에도 이렇게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이렇게 그 협의해 나가는 그런 그 구도를 만들고, 또 그 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좀 뭘 알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 개편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또 인사도 좀 이동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국회와의 소통,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 청와대와 당과 여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보단을 구성하는 등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도 변동 가능성이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역시 강력한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체도의 가능성을 아주 닫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말도 화제가 되는데요.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전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좀 이렇게 수습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또 결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8개 핵심 문장 가운데 6번째입니다. 남북관계 문제입니다. 오늘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수위,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 남북 정상회담 언급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먼저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물론 원론적인 언급이기는 합니다만은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 나온 말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평화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그 만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남북 간의 어떤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그것도 뭐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 예, 저는 남북관계 얘기하는 발언하는 중에서 귀에 들어왔던 부분 하나가 올해 안에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 오고 간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광복 70주년에 남북이 공동 행사를 하자라는 부분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주목됐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네, 아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개혁, 경제 살리기 얘기였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이 26분, 꽤 길게 이어졌는데 이 중에 3분의 2는 경제 살리기 그리고 구조개혁,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4대 구조개혁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듣고 싶어한 말은 인적 쇄신, 인적 개편 이런 얘기였지만 대통령이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의 통폐합이라는 말까지 썼고요.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대면 보고, 얼굴 맞대고 하는 보고를 장관들이나 수석들한테 적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면 늘려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 문답이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면 보고를 더 늘리라. 사실 옛날에는 대면 보고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고.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때는 대면 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해야 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 보고도 하고 또 필요하면 독대도 하고 또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장관 수석들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신년회견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기존에 밝혀왔었던 기본적인 기조에서 큰 줄기는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각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개혁 계획들, 지금 밝힌 대면 보고를 앞으로 필요하면 늘리겠다라든지, 그리고 이 회견을 하는 방식, 그리고 소통하는 말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변화의 노력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